내가 만원줄게. 자, 일단 나오는 동안 우리 개념적인 거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했어요? 저희 반은 볼링치를 안 가요? 선생님 진짜 공개하는 진짜 이거. 나 아까 볼치고 와서 좀 그러네. 저라고. 그러면 원장님한테 블링치라고 더 얘기를 해야지. 네 할게요. 갔다 올까요? 이게 갖다 줘. 좀 빨리. 나 필통 어디가? 나이스. 여기 있어? 아, 좋아. 니네 목소리가 저기 더 크게 녹음돼 있다. 원장님 써보고 계세요? 여기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도형이 이동할 건데요. 말 그대로 도형을 뭐 한다고? 이동. 근데 아무렇게나 이동하면 의미가 없겠죠. 아무렇게 이동하면 의미가 없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동을 할 건데 그 기준에 의해서 이동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대칭 이동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평행 이동이라는 게 있어. 자, 먼저 대칭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럼 뭔지 좀 알아야 되겠네. 대칭이 뭘까? 대칭이 뭐예요? 네. 자, 대칭이 뭐라고? 대칭은요, 어떤 대칭이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대칭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점이면 중심이고, 직선이면 대칭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놈으로부터 결국 뭐냐면, 거리는 같고, 방향은 뭐가 될 때? 반대가 될 때. 이걸 바로 우리는 대칭, 이렇게 얘기해요. 거리는 같고. 대칭의 기준, 그게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직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로부터 거리는 같고, 방향은 반대일 때. 이거를 우리는 대칭 이동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평행 이동이라고 했는데, 그럼 평행은 뭐야? 혼자서 평행일 수는 없잖아. 그죠? 평행은 건 뭐야? 두 개의 직선이 있어서 평행이다 아니다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축입니다. 뭐냐면 X축 또는 Y축. 방향으로 무슨 뜻이죠? X축은 좌우로 뻗어 있으니까 즉 X축 방향은 좌우로 이동하거나 혹은 Y축은 위아래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좌우로 X축하고 평행하게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Y축과 평행하게 움직일 때 좌우로 움직이는 걸 X축 방향으로라고 얘기하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Y축 방향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평행 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 어떤 도형을 이동할 건데 그럼 또 여기서 말하는 도형은 또 뭐냐? 도형의 가장 기본은 뭘까요? 도형의 가장 기본 요소 점입니다. 점. 그래서 어떤 점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동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고 점들이 모여서 뭐가 만들어져요? 선. 도형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럴 수 있지. 도형의 방정식이 결국은 선인데 이건 좀 여러분들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게 보통은 얘기할 때 자 보세요. 스님이 한마디 맞는 이제 여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점이 이동하면 선이 된다. 맞아 틀려? 틀려요. 점이 이동하는 점 아닌가요? 이거의 선. 점이 이동한다고 해서 선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신 점이 모여있는 게 선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선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흔히들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점이 움직여서 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점과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이동할 때 요놈이 이동할 때 당연히 점을 이동하면 뭐가 될 거고 점이 될 거고 도형의 방정식을 이동시키면 역시 또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점에 대한 것과 식에 대한 것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동을 할 건데 이런 이동 중에 우선 뭐가 더 간단하냐면 평행 이동이 더 간단합니다. 첫 번째 평행 이동 먼저 한번 살펴볼 거야. 평행 이동부터 살펴볼게요. 자, 모든 이동의 기준은 어디부터? 점에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좌표 평면상에 어떤 점이 하나 주어져 있어. 요 점을 A라고 할게요. 요 점의 좌표를 말 그대로 X좌표를 X, 그냥 Y좌표를 Y라고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X, Y 이렇게 주어져 있어. 요 놈을 뭐 하겠다고? 평행 이동하겠다. 쏘리. 대칭 이동부터 먼저 할게요. 미안합니다. 대칭 이동부터 먼저 할게요. 쏘리, I'm sorry. 네, 근데 이거 적어진 게 없으니까 나중에 적을
네, 그럴게요. 이거 일단 쭉 한번 정리하고요. 쌤이 너무 잘하실까요? 아 불안해요. 시계 듣기만 하니까. 대칭 이동을 먼저 할게요. 그럼 대칭 이동까지만 하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자, 대칭 이동을 한다라는 건 당연히 여러분도 좌표평면상에서 얘기를 할 건데, 대칭 이동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가장 간단한 기준은 세 개가 있어. 뭐냐면 첫 번째 x축 대칭, 그리고 y축 대칭, 그 다음 원점 대칭.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어떠한 직선에 대해 혹은 어떠한 점에 대해 대칭이 나오는데 이건 조금 복잡해요. 조금 복잡해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별도로 설명하겠지만 먼저 직선 중에 제일 간단한 직선이 하나 있는데 y는 x라는 직선. 물론 축도 직선이기는 해. 하지만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고 y는 x라는 요 방정식, 요 직선에 대한 대칭 정도까지는 한꺼번에 설명하고요. 그 외의 직선과 점에 대한 얘기는 조금 뒤쪽에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일단 좌표평면상에 x축, y축이 있고 여기 어떤 점이 하나 있어요. 이쁘고 아름답고 깜찍해요. 오 진짜 깜찍해. 선생님이 맞네요. 그건 끔찍한 거고. A, B가 있습니다. 자, 이놈을 대칭 이동할 거야. 첫 번째 x축 대칭. 그러면 대칭의 기준이 누가 된다? x축이 된다. 그럼 대칭은 뭐라고 그랬어? 기준으로부터 거리는 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요것과 똑같은 거리로 x축에 반대로 옮겨주세요 하는 게 x축 대칭이겠죠. 네. 맞니? 자, 요점의 x좌표가 a예요. 요점의 y좌표가 누구라고? b라고. 요놈 a, b라는 놈을 첫 번째 우리 뭐 해봤어? x축 대칭해봤어. 그랬더니 요점의 좌표 x좌표는 여전히 같아요. y좌표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B? 그렇죠. 그래서 요놈을 x축 대칭하면 누가 돼? x좌표는 그대로 있는데 y좌표만 부호가 반대. x축 대칭하면 누가 부호가 반대야? y의 부호가 반대야. 오케이? 다음은 두 번째. 요 a, b를 요번에는요 y축 대칭 해볼게요. y축 대칭으로 이동을 해보면 요 놈을 y축 대칭하니까 요번에는 y축으로부터 거리가 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로 간다는 뜻이겠죠? 네. 그럼 밑에 x좌표는 거리는 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 그리고 y좌표는 여전히 b. 즉 요거는 a,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요 놈은 마이너스 a, b가 되네요. 아, y축 대칭했더니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어? x의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a, b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다음 뭐 해볼까요? 원점 대칭 해볼게요. 동시에 대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요놈을 중심은 원점 기준으로 거리는 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요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겠죠. 네. 그럼 이때는 x가 뭐가 되고 마이너스 a, y는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즉 x의 부호와 y의 부호가 모두 다 바뀌더라. 모두가 바뀌더라. 이게 바로 x대칭, y대칭, 원점 대칭은 제일 기본적인 대칭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다시 이거야. 선생님은 여기 a, b라고 했지만 이미의 x, y 값을 줄 수 있는 거니까 x, y라는 놈을 대칭 이동을 세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할 수 있어요. x축 대칭하면 누구의 부호만 바뀐다고?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뀌는 거고요. y의 부호가 바뀌는 거고 그 다음 y축 대칭하면 X고 누구의 부호가 바뀐다고? x의 부호가 바뀐다.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모두 부호가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대칭 이동의 가장 기본이에요. 자, 지금은 누구를 이동했습니까? 점을 이동했죠? 그럼 도형의 방정식을 이동하면 자, 방정식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y는 fx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y가 x라는 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야. 자, 이것도 똑같아. 마찬가지로 요놈도 x 대칭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뀐다고? y의 부호가 바뀌니까 어떻게 쓰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y는 fx 이렇게 바뀐다. 근데 이 식을 조금 이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y는 꼴이 좋으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요놈을요 y축 대칭이 있어. 그럼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럼 식이 어떤 모양이 있어? y는 f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야. understand? 자,
합치하면 둘 모두 부호가 바뀌겠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렇게 바뀌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여기까지? 저스트 웨이트 일단 먹으면서 잠깐만 스톱. 우리 진짜 있어. 학원에서? 학원에서? 어디 있어? 너 있어? 우리 학원에서 볼링 치러 가면 있어? 볼링을 쳐보는요. 아니 학원에서. 우리 다시 우리 반 학원에 쓴다겠다. 아 실수하고 있네. 이날 실수해.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선생님들 몰랐는데 저희 반 애들은 볼링 학원에 볼링 치러 가는데 한 번도 없어요. 그랬어요? 네 먼저 저희가 꼭 얘기해야 돼요 진짜. 왜 어디였지? 뭐 가다가 반응기부 하다가 또 반응기부 그래서 이렇게 됐나? 몰라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 중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래? 네. 너 한 번도 안 갔어? 그러니까요. 한 번 갈라 했더니 보드 게임 겹쳐가지고. 원장님 볼링 안 치실 것 같은데? 저희끼리 가면 되지. 저는 가요. 저희 가요. 가야죠. 저야 선생님은 볼링 전에 한 번 치다가 네. 화나서 안 쳤어요. 볼링 치세요? 선생님은 장비 탓을 많이 해요. 저 볼링 못 쳐요. 저 볼링 제가 엄청 했던 말이에요, 진짜. 아 50? 50? 잘 치면 70. 공이 손에 안 맞으면 잘 치면 100까지 나오긴 하는데 한 진짜 볼링 한 30번, 50번 쳐봤을 거야 진짜. 아 진짜 이해가 안 돼. 아 뭐야? 나 진짜 30번, 50번, 30번, 50번. 막 캐나다 번호를 보여줬어. 선생님 저 이거 하나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 이거 새로 찍게요. 그럼 이건 버리는 거예요? 버려도 돼요? 먹어도 되고. 네? 집까지 다시 불러왔네. 환경. 아니 지금 사람 다시 부르고 환경을 환경을 로그로 설정해줘. 갑자기 식사가 근데 이 종이는 제한돼도 괜찮아요. 그래서 무슨 잘 찍어주세요. 너를 찍어달라고? 내가 책임 무기도 빨리 안 불러. 틀리게 불러. 혹시 이해해주세요. 저 몰리요. 수업을 진행하기가 참 힘드네요. 말이 갔다 올게요. 난 티도 잘 받았어. 엉망진창이네. 우리 아마 소리 좀 안 해요. 와. 지금 동화하셨나요? 네. 좀 왔어. 야, 정보. 어차피 입만 발라. 아예 안 보이고 입만 발라? 아 그래? 너 평소에 화장 안 하고 그러거든? 아예? 나 완전 싫어하거든. 오늘 거의 유일한. 저번에 춘백제? 송림제? 송백제. 송백제 때 화장도 빼고 완전 자, 대칭 이동을 먼저 했고요. 이제 기본적인 대칭 이동을 세 가지를 했는데 이제 조금 응용되는 대칭 이동을 좀 해볼 거예요. 완전 시간. 여기 밑에 세 개 다 있어요. 아니 그 뭘? 나도 찍어야 저 인쇄하고 싶어. 선생님이 출력하는 게 사진 찍어보면 이쁘고 좋죠? 네. 원래 마음씨가 착한 사람들의 글씨 잘 쓰는 거지. 그래서 이거 못 쓰는 거야? 나 다니는 학원마다 글씨 잘 써서 심심하게. 아, 선생님 치해주세요. 학수 언니. 아, 선생님. 아, 지금 한번 다시. 아니야. 왜 나를 찍냐고! 제가 잘 찍는 시끄러 됐어. 지우다. 선생님 비율. 아, 알겠냐? 선생님 비율을 봐요. 왜 그랬어? 쌤. 꼭 로봇 해야 돼, 로봇. 선생님. 너 그러고 다음은요. 자, 대칭 이동 중에 특별한 건데요. 어떤 거냐면 어떤 특정한 직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도 직선은 직선이야. 근데 그런 거 말고 좀 특별한 직선
직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직선 y는 x. y는 x라는 직선은 어떤 직선을 뜻하는 겁니까? 중심이 원점에 있고 중심이란다.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이게 y는 x라는 직선이라고. 어떤 점이 하나 있어서 이 점을 요 직선에 대해 대칭한대. 자, 요 점의 좌표를 a, b라고 보면요. 요때 x좌표가 a고 요때 y좌표가 뭐라는 얘기야? b란 얘기입니다. 요 놈을 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해야 되니까 역시 또 거리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요로 이동한다는 얘기겠죠. 맞니?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이놈의 x좌표와 이놈의 y좌표가 어떻게 되나 눈치 빠른 사람님이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원리적으로 지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원점에서부터 요 a까지 선분을 요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도 요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그러면 요 두 개의 삼각형은 두 대 모두 직각삼각형인데 대칭이니까 요 길이 같아야 되고 요 길이 공통으로 90도 90도니까 S, A, S 합동이야. 합동이라고 두 개가 또 모든 길이가 다 같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요 X축까지 Y축까지 수선을 그었을 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도 똑같이 합동이 됩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합동이 되니까 요 길이하고 누가 똑같아? 요 길이가 똑같아. 요 길이가 얼마나? 요 길이가 얼마야? B. 그럼 요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B. 그럼 요 점에 X좌표가 바로 뭐가 돼요? B가 돼버린다. 마찬가지로 요 점에 Y좌표가 뭐가 돼버려요? A. 즉, 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버려? B, A. 응? 무슨 소리야? 원래 A, B였던 놈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더니 뭐가 돼버렸어? B, A가 돼버렸어. 다시. A, B였던 놈이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했더니 Y는 X에 대해 대칭했더니 뭐가 됐다고? B, A가 됐다고. 지금 무슨 뜻이야? X와 Y 자리가 어떻게 됐다고? X와 Y 자리가 서로 바뀌어버린다. 이게 Y는 X에 대해 대칭이야. 자, 점이 이동의 뜻이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Y는 fx라는 이런 도형이 있을 때 요 놈을 Y는 X에 대해 대칭하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뀐다고? X는 F, Y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바뀌어버린다고. 대신에 이 식을 Y는 꼴로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식이 뭐라고 돼 있겠지만 이하하고 곱하고 나누거나 해서 변할 수 있겠지. 그래서 표현하면 이거를 F 인버스 X라고 하고 이걸 우리는 요 함수에 뭐라고도 부르냐면 역함수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건 나중에 다시 우리 함수할 때 자세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역함수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좌표나 식 자체는 어떻게 된다고? X, Y 자리를 바꾼다고요. 오케이? X, Y 자리를 한다고? 바꾼다. 됐어요? 그 다음 어떤 점에 대한 대칭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점에 대한 대칭은요, 원점에 대한 대칭도 했습니다. 원점도 점이니까. 자, 요번에는 어떤 놈이냐면 이런 놈이야. 자, 여기에 어떤 점 A가 있어요. 자, 요번에는 이 A 좌표를 처음부터 X, Y라고 할게요. 왜냐면 대칭의 중심이 되는 점이 하나 새로 나와서 그래요. 자, 여기 어떤 점이 하나 있어. 이 점을 몇점 찍을까? P라고 할게요. 요 좌표가 A, B야. 요 A라는 점을 요 점에 대한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럼 요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요로 움직인다는 얘기지, 요로. 맞습니까? 근데 이때는 임의로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요거를 한번 꼼꼼히 찾아볼 거야. 어떻게 꼼꼼히 찾아보냐면 일단 옮긴 점을 A'이라고 놓을게요. A로 옮겼으니까. 그리고 누군지 모르지만 X', Y'라고 점을 놓을게. 자,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건 뭐야? X', Y'이 누군지를 찾고 싶은 거라고. 얘는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도 알고 있는 거야. 얘가 누군지 찾고 싶은 거야. 그쵸? 자, 그러면 보세요. 대칭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서 사용되는데 대칭의 의미는 뭐라고 해서 거리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P라는 점이 A'A'에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중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중점이 된다. 이해됩니까? 그럼 이 두 놈의 중점이니까 X와 X'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 얘가 누구라고? A.
이해됐죠? 여기까지? 네. 마찬가지로 y 더하기 y 프라임에서 반으로 나눈 게 누구야? b. 근데 우리는 누구를 지금 찾고 싶다 그랬어? x 프라임, y 프라임을 찾고 싶다 그랬지? 그래서 요 놈을 x 프라임을 찾는 모양으로 바꿔주면 양변에 2 곱하고 2 하면 2a 마이너스 x 이렇게 만들어져요. y 프라임은요 2b 마이너스 y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거를 외우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고 외우는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는 굳이 외우지 말고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자고. 자, 어떤 점을 점대칭하면 그 점이 이동한 점과 원래 점의 뭐가 되더라? 중점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대칭 이동하고 있습니다. 평행 이동은 좀 이따 할 거예요. 대칭 이동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복잡한 대칭 이동이 있는데 이건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야. 설명을 해주는데 정작 풀이 과정은 문제를 봐야 여러분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설명만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특정한 적정이야. 예를 들어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요 직선의 대칭이 나와요. 자, 이거는 뭐 좌표표면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 직선이 있습니다. 얘가 누구라고? y는 mx 플러스 n. 여기에 기존에 있던 어떤 점 a라는 점 이놈을 요놈도 x, y라고 쓸게요. 요런 점이 있어. 이 점을 이 주어진 직선에 대칭 이동하겠다. 그럼 또 어떻게 그래 요로 이동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점의 좌표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이때는 뭐를 이제 이용할 거냐면 보세요. 거리는 갖고 방향을 만들었으니까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니까 당연히 여기는 수직일 수밖에 없을 거야. 맞니?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하는 거야. 자, 요 직선을 그러니까 L이라고 하면 첫 번째, 요 직선 L과 여기서 그리는 직선 A 프라임 요 놈이 서로 뭐다? 수직이다. 요 조건을 첫 번째로 이용할 거고 수직이다라고 하면 이걸 갖고 우리는 뭐를 찾을 수 있어요? 기울기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기울기에 관한 문제인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마찬가지야. 요 두 점의 중점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 이 점이 어디에 위치하는 거야? 직선 L 위에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풀어내가지고 x 프라임, y 프라임을 찾을 거야. 복잡해 조금. 그래서 좀 문제를 보고서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일단부터 기억하세요. 수직 조건과 중점 두 가지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축이 아니라 어떤 직선이 주어지고 그 직선에 대한 대칭 이걸 찾으라고 할 때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 평행 이동에 관한 문제들만 먼저 좀 한번 대략적으로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진도를 많이는 안 나갈 겁니다. 원래 이거 하루만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안 와서 유형이 몇 개 안 돼요. 여기 유형이 15개밖에 안 돼. 그래서 맘만 먹으면 하루에 끊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할게요. 대신에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진도 문제 때문에 보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554쪽 갈게요. 페이지 554. 자, 뭐야, 이게 평행이동부터 나왔니? 네. 몰랐는데. 우리 대칭이동 문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평행이동이 대칭이동보다 오히려 더 어렵거든? 근데 왜 평행이동이 먼저 나온지 모르겠고요. 559쪽으로 갑니다. 네. 평행이동 먼저 할게요. 264. 자, 점 A라는 놈이 4,2랍니다. 자, 이 놈을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는 X축 대칭. 그 놈이 P래요. 그 다음, 요 P를 다시 뭐 한대요? 원점 대칭. 그래서 그 점을 뭐라고 하는데? Q. 이랬을 때 PQ 요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니? 물어봤어요. 결국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는 거지. 자, 바로 찾자. 쏘이지. 자, 4,2를 X축 대칭해. 그럼 뭐 된다고? X축 대칭하면 누구의 부호를 바꾸자? Y의 부호. 4,2
마이너스. 그놈을 뭐 하라고? 원점 대칭하라고.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xy의 부호를 모두 바꾸니까 마이너스 4,2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문제에서 뭐야? 얘와 얘 사이의 거리. 그럼 어떻게 돼요? 루르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요거 빼기 요거 8의 제곱 더하기 요거 빼기 요거 4의 제곱 8, 8에 64, 4, 4, 16 루르 80. 그럼 요놈은 4루트고 이렇게 찾아지게. 기본적인 이동은 별로 안 어렵지요? 네. 어렵지요? 그리고 앞으로 진도 관계상 선생님이 봐서 요건 좀 해야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레벨 3를 안 할 건데 여기 있는 레벨 3는 해야겠다. 2671번. 왜냐면 이건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개념적인 문제라서 그래요.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2671번. 자,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f,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g라 한다. 자, 다시 f는 뭐래? y는 x 대칭. g는 뭐래요? 원점 대칭. 이렇게 한답니다. 이랬을 때 f 한 번 하고 g 한 번 하고 f 한 번 하고 g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누구를 1,2를 몇 번 한대? 2025. 2025. 자, 보나마나 이런 문제는 뭐가 생겨날 거라는 거야? 규칙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규칙이 반복되는 규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한 패턴으로 변하는 걸 수도 있고 반복일 가능성이 많아. 왜냐면 숫자가 계속 커져버리면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근데 우리는 꼭 반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4, 8 이렇게 뭐 거듭제곱처럼 증가할 수도 있는 거고 이동에 따라서. 자, 요 경우는 한번 직접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 1,2라고 돼 있지만 이건 좀 일반화된 얘기가 아니니까 a, b라고 해놓고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 놈을 f에 의해서 이동합니다. f가 뭐라고 그랬니? y는 x 대칭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b, a. y는 x에 대한 대칭이면 x, y 자리 바꾼다고 그랬죠. 됐어요? 그 다음에 요 놈을 두 번째는 뭐를 해? g. g는 뭐라고 그랬니? 원점 대칭이래. 원점 대칭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둘 다 부호 반대로. 됐어요? 그 다음에 요 놈을 다시 한번 또 뭐해? f. 그럼 이제 또 뭐야? x, y 바꾸는 거죠? 맞아요? 요 놈을 다시 또 뭐? 원점 대칭하면 둘의 부호를 바꾸니까 a, b. 뭐야? fg, fg.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했더니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겠네. 그죠? 그럼 뭐 물어보는 거겠어요, 결국? 2025는 네 번씩 몇 바퀴 돌았고 얼마가 남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2024가 4의 배수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빙글빙글 돌아서 2025번째는 뭐? 요거 하나만 했었다라는 얘기일 거예요. 즉, 요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 1,2는 결국 요 이동에서 뭘로 바뀌었겠어? 1,2로 바뀌었겠네. 이건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개념을 이해하고 있느냐 아닌 거죠. 네. 자, 조금 복잡한 대칭 이동이 나옵니다. 2675번 보면 직선으로 대칭하네. 근데 뭐 중요치 않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인가요? 네. 내일은 화요일인가요? 네. 내일은 광복절이죠. 좋겠다. 학교 안 가네? 쌤 안 좋아요. 2671번 정답 5번이에요? 2670 몇 번? 1번이요. 5번. 네? 왜? 저 계산이 안 되나 봐요. 여기 아까 이렇게 2025번이니까 2024번은 끊기면 4에서 끊기면 하나 남으니까 한 번만 더 이동하면 여기서 끊긴 거 아니야? 여기 지우면 하나, 둘, 셋, 넷. 아니 여기까지 똑같이 아니지, 이동을 한 번 하면 일로 오는 거잖아. 두 번, 하나. 세 번, 네 번이 일로 돌아왔잖아.
너 하늘에서 왜 그래? 그러니까요. 하늘에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말을 아낄게요. y는 2x-3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얘를 y는 x의 대칭. 얘를 y는 x의 대칭했어. 그 놈을 뭐라고 한대요? L1. 그 놈을 L1이라고 하고, 다시 L1을 뭐 한대요? 원점 대칭. 얘를 원점 대칭하는 거야. 그 놈을 L2라고 한대. L2라고 한대. 이때 요 놈의 뭐를 찾으래? y제곱이. 차츰차츰 찾아보는데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 다시 갑니다. y는 x에 대칭하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xy를 바꾼다. 그럼 어떻게 쓰라고? x는 2y-3. 자, 이거 아직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그대로 놔둘 거야. 요거. 이거 뭐 이쁘게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요 놈을 뭐하래? 원점 대칭.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x도 보호를 바꾸고 y도 보호를 바꿔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x도 보호를 바꾸고 y도 보호를 바꾸니까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이렇게 대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식도 또 정리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y절편 찾으라는 얘기니까. 무슨 뜻이야? x가 0일 때 y값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x에 0 집어넣어버리면 되잖아. 그럼 얼마 나와요? 그러면 그때 y값은 x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죠? 이게 y절편 되는 거야. 식을 꼭 이쁘게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저 y절편이 L2일 때 나오는 거예요. L2의 y절편 찾으려 어쩌는 문제에서. 문제를 잘 읽어가야죠. 그리고 여기는 레벨 3도 음성. 자, 또 도형을 계속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2686. 또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아서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요 놈을 첫 번째도 어떻게 하래? y축 대칭. 요 놈을 y축 대칭 이동한 꼭지점이 y는 2x 플러스 5 위에 있다. 이때 a의 값은 이 문제를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방법과 그냥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게 도형이죠? 그지? 그럼 y축 대칭 이동한 도형을 찾는다. 그래서 거기에 꼭지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자, 일반적인 풀이 방법 얘기할게요.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x의 부호를 바꾸라고 그랬죠? 그럼 x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예요. y는 이거 속으면 안 돼.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x 제곱입니다. 그리고 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ax 됐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3입니다. 뭐에 관한 문제라고? 꼭지점. 그럼 요 놈의 꼭지점을 찾아줘야 돼요. 꼭지점은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죠. 마이너스를 묶으면 x제곱 천천히 갈게. 플러스 4a x. 자,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1차계수의 반의 제곱. 그럼 얼마야? 4a 제곱을 더하고 빼고. 밖에 있는 마이너스 3은 그대로 남아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면 마이너스 요 놈은 x 플러스 2a의 제곱이 되면서 얘는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곱해서 빠져나가야 되니까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야. 지금 우리 뭐 찾고 있다고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 찾고 있다고? 꼭지점. 그럼
그럼 얘의 꼭지점은 뭐가 돼야 돼? 얘의 꼭지점, 요 폼 쓰는 꼭지점 뭐니? 마이너스 2a, 4a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얘가 꼭지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건. 이 꼭지점이 어떻게 된대? 요놈 위에 있다라고 했죠? 맞니? 요놈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놈을 여기다가 대입해 줘야겠죠? 그러면 식기결국 이렇게 될 거야. 요놈이 y자리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3은 x자리에 마이너스 a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5. 자, 이 항에서 2차 방정식 풀어줄 겁니다. 이 항하면요 4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8은 빵! 공간 남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2차 방정식입니다. 4로 나눠버리면요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빵! 따라서 만족한 a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1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 찾으라고 그랬어? 양수 a 찾으라고 했을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1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포물선은 이제 선이잖아. 포물선. 그럼 선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겠지. 맞아요? 그럼 포물선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포물선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도 똑같이 그 기준에 의해서 이동한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마지막 찾고 싶은 놈이 누구였어? 꼭지점이었지? 그러면 그 꼭지점 역시 최초의 꼭지점에서 이 규칙에 따라서 이동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우리는 애당초 처음부터 뭐만 보겠다는 얘기야? 꼭지점만 보겠다는 얘기야, 꼭지점. 그래서 애당초 여기서 꼭지점이 뭔지 찾겠다고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a 제곱에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3. 자, 꼭지점의 답이 얼마? 2a, 4a 제곱 마이너스 3. 됐죠? 우리는 얘가 어디로 가는지만 보면 된다고. 얘를 어떻게 하자고요? 얘를 y축 대칭하자고. 얘를 y축 대칭하자. 얘를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y축 대칭하면 뭐만 바뀌면 돼? x의 부호만 바뀌면 되죠? 그럼 누가 되니? 얘 되죠? 그죠? 그래서 얘가 요 위에 있다고. 그 다음 방정식은 똑같겠지만. 그러니까 식 자체를 이렇게 복잡하게 사실 큰 차이는 없어. 어차피 꼭지점 찾는 건 똑같지만. 물론 이거를 다르게 하는 방법도 또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거라면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질 테니까. 자, 어차피 그러니까 뭐야? 어떤 이동에 의해서 최종적인 어떤 점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애당초부터 이동하기 전에 뭐부터 출발하자? 그 점에서 그냥 출발하자는 얘기야. 어쨌든 이렇게 이동해서 꼭지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처음부터 누구만 봐? 꼭지점만 쭉 보면 되는 거야. 원을 막 이동시켜. 그럼 뭐만 보면 될까? 중심만 보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살펴보면 될 겁니다. 뭐 순수의 문제겠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로 꼭지점 먼저 찾고 출발하는 게 미세한 차이로 편할 거야. 약간의 차이.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요놈의 꼭지점. 네. 얘를 대칭 이동하라고. 그럼 뭐가 돼? 그럼 이게 바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식을 이동시켜서 꼭지점을 찾나? 꼭지점을 먼저 찾고 이동시키나?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애당초 꼭지점부터 봐도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드릴게요. 요래 있습니다. 이게 저거 보기는 문제에서 적용되는 거. 네, 모든 문제 전부. 선생님이 설명했잖아. 모든 도형은 전부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 점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결국 도형이 이동하는 얘기는 점들이 이동하는 거잖아. 좀 각각의 점들이 다 이동하는 거니까 필요한 점만 우리는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자, 그 다음에는 평행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이거 지금 하는 거 화학의 인도가 되시는 네,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지우고요. 평행 이동을 일단 원리적인 이론으로 설명을 할 거야. 근데 그 이론을 어려워해. 왜냐면 그냥 처음부터 뭐 좌표 평면이니 이런 도형을 배울 때 맨날 숫자 계산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선생님 하는 얘기를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뭐에 대한 얘기를 거냐면 평행 이동입니다. 평행 이동은 뭐를 의미한다고 했어? 좌우 이거를 x축 방향, 상하 이거를 y축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어떤 최초의 점 A가 있어. 요 놈을 x, y라고 이렇게 볼게요. 자, 요 놈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그 얘기 뭐야? 좌우로 움직였다는 얘기야. p가 양수면 오른쪽일 거고 p가 음수면 왼쪽으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y축 방향으로 q만큼 역시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얘기지. q가 양수면 위로 갔을 거고 음수면 아래로 갔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새로 이동한 점이 무엇이 될 것이라는데, 이거 점을 봤을 때 얘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점하고 있는 거야. 점 이동은 존인 쉬워. A라는 점이 있어. 요 놈의 x좌표가 뭐라고? x. y좌표가 y입니다. 자, 요 놈을 어떻게 한다고? x축으로 p만큼 밑으로졌어. 이쁘게. x축으로 p만큼, 그리고 y축으로 q만큼. 물론 이때는 선생님이 양수라고 가정했지만 양수 음수는 방향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 요 점이 어디로 밖에 움직인다는 얘기야? 요로 이렇게 결국 갔어요 라는 얘기겠지. 요 놈을 A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럼 봐봐, 요 놈의 x좌표는 결국 여기 있는 놈이네. 요 놈은 누구야? 원래 있던 x에다가 p가 어떻게 돼 있어요? 더해져 있죠? 그 다음 요 놈의 y좌표는 여기고 요만큼이 q니까 요 점의 y좌표는 뭐겠어? y 플러스 q겠죠? 따라서 이때의 좌표는 어떻게 돼? x 플러스 p, y 플러스 q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던 점에서 평행 이동을 한 만큼씩 더해주면 돼요. 물론 p가 음수면은 마이너스겠지만 어떤 p라는 숫자 안에 부호는 들어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점의 이동은 간단해. 자, 근데 지금부터 도형의 이동을 볼 겁니다. 이제 이거 여러분들 복잡해져요. 자, 보세요. 지금은 점을 이동했는데 도형은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자. 자, 좌표평면상에 이제 도형이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겨먹은 도형이 있어. 자, 얘도 도형이죠? 그럼 도형 아닌 건 뭐야? 사람이요. y는 fx라는 도형이 있습니다. 자, 이 도형을 마찬가지로 다시 y는 fx라는 이 도형을 마찬가지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q만큼 평행 이동할 거야. 이제 잘 보세요. 스님이 좀 아까 했던 원리를 잘 생각해야 돼. 이 도형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이 도형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이동한다는 얘기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미에 이 도형 위에 있는 어떤 점을 마찬가지로 x, y라고 볼 거야. 그 x, y는 누구를 만족시키는? 이 식을 만족시키는 x, y인 거죠. 맞지? 저기 한 소리만 맞지? 다시 한 번에 저 순간 너무 거봐, 그럴 것 같았어. 순간 너무 길었어. 이게 y는 fx면 이 도형 위에 있는 점 x, y라고 하면 이 x, y는 이 식을 만족하는 x, y잖아. 요 도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 식을 다 만족하는 점들이야. 그 중에 아무 점이나 딱 찍어도 얘를 만족하는 건 맞아. 그렇잖아. 자, 그래서 이 도형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한다는 얘기는 요 점도 마찬가지로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으로 q만큼 해서 요 점은 요로 움직일 거고, 모든 점들이 똑같이 이동하겠지. 그래서 어떤 도형이 만들어질 거냐면 아마도 요렇게 생겨먹은 요런 도형이 아마 만들어질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일단은 요 점에 집중할게요. 요 점에 집중할게. 그럼 이동한 이 점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나오자.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나오잖아. 자, 먼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놓은 건 요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놓은 거지. 어쨌든 x 좌표, y 좌표잖아. 맞니? 자, 잘 보세요. 그럼 요 놈은요. 요 놈은 요 위에 점 x, y는 이 식을 만족하는 거지. 어떤 식이야? x와 y 사이의 관계식. 맞아? 그럼 요 도형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식이겠어?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이겠죠? 뭔 말인지 돼? 자, 그럼 보셔요. 이제는 x 프라임은 어떻게 만들어져? 점이니까 이거 점이잖아. 점 x 플러스 p 맞지? y 프라임은 뭘로 만들어져요? y 플러스 q 그치? 근데 우리 지금 요 식은 아는 식이야 모르는 식이야? 아는 식이야. 그치? 처음부터 주어진 식이잖아.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모르는 식을 찾아야지. 맞아요? 네. 모르는 식인데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관계?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관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x와 y 사이의 관계. 맞아? 그럼 x와 y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관계를 찾아야 돼. 그래서 알고 있는 요 놈을 이용하기 위해서 요 x와 요 y 자리에 얘와 관련된 누군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야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관계가 되잖아. 맞죠? 그래서 요 자리에 집어넣기 위해서 요 놈을 어떻게 써줄 거야? p를 이용해서 x는 x 프라임 마이너스 p 이렇게 바꿔줄 거야. 요 놈은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q 이렇게 바꿔줄 거야. 그리고 요 xy는 어디에 있는 xy야? 여기 있는 xy죠? 요 자리에다 요 놈을 집어넣어주면 y 프라임 마이너스 q는 f x 프라임 마이너스 p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네. 여기 있는 xy 대신에 요것만 그대로 써준 거라고. 요거는 xy에 대한 얘기지? x와 y에 대한 얘기니까 요 x가 요 y가 x 프라임을 통해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바꿔준 거야. 자, 그러면 이 식은 이제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관계식이니?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이지?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은 어떤 도형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요 도형을 얘기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요 도형의 관계식이 누구라고? 요 놈이라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x 프라임, y 프라임은 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지. 어쨌든 x 프라임이 누구? x 좌표를 뜻하는 거고 y 프라임이 y 좌표를 뜻하는 거니까 이 x 프라임,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뭘 뜻해요? 이 주어진 이 도형의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나 여튼 똑같다는 거야. 이동하고 나면 이제 여기 있는 점들의 좌표가 x, y 값이 되는 거니까. 아마 마지막 요게 좀 제일 잘 이해가 여러분 안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건 점으로 표현한 거고 얘는 뭐야? 도형이야. 자, x 프라임, y 프라임은 요 점을 꼭 집어서 요즘은 점을 꼭 집어서 얘기한 거고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점뿐만이 아니라 요 식에 있는 모든 점의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외운다고. 자, 보세요. 도형은 평행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평행 이동한 만큼 그냥 더해. 그냥 더해. 그죠? 근데 도형은 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빼. 점은 더하고 도형은 빼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단적인 예로 봐봐.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은행 중에 이미 사용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겨먹은 원해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놈 중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어? 중립점.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얼마인? 2. 이렇게 생겨보면 원이라는 거죠. 이게 전화전 아니에요, 지금? 어? 전화. 또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얘기죠. 네. 자, 근데 요 놈의 중심을요 평행 이동합시다. 사실 원을 평행 이동하는 거야. 원이 평행 이동하는 건 중심이 평행 이동하고 반지름 같은 건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야. 요 놈의 중심을 2,2로 바꾸자. 그럼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중심의 좌표가 어디라고? 2,2. 요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4였죠? 자, x였던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 x-2가 들어가 있죠?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데? 이만큼 이동했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갔어? x-2가 들어갔다. 네. 그죠? 여기는 y-2. 근데 봐봐. 얘는 도형이죠 지금? 근데 중심은 원래 어디였어? 0,0에서 뭘로 바뀌었니? 2,2. 중심은 더해졌지. 네. 중심은 더해졌지. 중심은 뭐니까? 점이니까. 점은 어떻게 됐어? 더해졌어. 근데 도형의 방정식은 반대로 빼졌어.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됐어요? 네. 자, 끝입니다. 평행 이동이 다 해요. 저 노란 색깔. 저거 이해하세요? 이거요? 얘만 이해한 거야. 얘 이해한 거야. 왜? 요 식은 누가 써 있으니까? XY가 써 있으니까. 그죠? 이해하는 거예요? 뭔가 큰 비밀인 줄 알았어요? 네. 자, 다 했네요. 다 했네요. 그럼 이제 다시 우리 또 이제 평행이동 문제 한번 봅시다. 2635번. 아무도 안 넣었는데. 어? 아무도 안 넣었는데. 이 문제 푸는데 1분도 안 걸려요? 네. 2635번. 2635번. 수익성. 자, 보자. 2,2를 어떻게 옮겼더니 마이너스 1,2가 되었대요. 그럼 A, B는 뭐가 됐대요? 1,-2가 됐답니다. A, B를 찾으면. 별 거 없잖아. 자, 문제에서 대신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무슨 이동이었대요? 평행 이동. 평행 이동이었대. 자, 그러면 2에서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X축으로는 얼마만큼 갔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4. Y축은 얼마만큼 갔다는 얘기야? 1. 됐어요? 네. 그러면 A, B를 똑같이 이동시키라고 했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하면 요게 A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고 Y축으로 1만큼 이동하니까 이거는 B 플러스 1이라는 얘기겠지. 간단하죠? 그럼 A는 얼마고? 4. B는 얼마야? 마이너스 4. 이런 얘기죠. 평이동 문제.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못 쫓아왔다는 2가 마이너스 1 됐으니까 얼마만큼 해준 거야? 마이너스 3만큼 더해준 거죠? 네. 1이 2가 됐으면 1만큼 더해줬죠? 네. 이 A, B를 똑같이 얘가 이동한 거랑 똑같이 이동하겠다고. 그러면 A는 뭐가 돼야 돼? A 마이너스 3. B는 뭐가 돼? B 플러스 1. 그럼 여기 A 마이너스 3, 여기 B 플러스 1이야. 근데 또 이해 안 됐다. 문제를 안 해줘서 그래요. 그래요. 나중에 문제를 먼저 읽어봤어야 되겠네. 빨리 풀어주려고 그랬네. 생각이 너무 좋다. 딴거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를 네. 요로 이동하는 이동. 그게 요 이동이란 말이야. 네. 그 똑같은 방법으로 이동을 시켜라는 얘기지. 2,2를. 똑같은 방법으로. 자, 요거 이동한 게 뭐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1만큼. 요 놈도 똑같이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1만큼 똑같이 이동시켰더니 얘가 됐다. 얘 이동하면 이렇게 되니까 됐다. 됐다. 더하는 건 얼마더라? 1이더라. 됐다. 시작합시다.